네, 안녕하세요. 오늘 안산 오전 사업설명을 맡은 김나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상을 오빠 재밌는 영상을 하나 보면서 시작할까요? 그게 뭐야? 이게 LOC 바이오캐스트 주택용 다목적 세정제. 그게 뭐라고? 이 엄마가 옛날부터 청소할 때 쓰던 거야. 이거 굉장히 잘 닦여. 오, 그래? LOC 에로 야, 굉장히 섹시한 거지. 물 5리터에 LOC 30ml, 뚜껑이 20ml니까 먼저 넣고 반만 넣으면 30ml 되죠. 섞어줘요. 야, 리알랑성 LOC 너무나 섹시해. 위로하고 나는 몸이 안오 LO 랩 LOC야. 섞고 난 후에 안에다 넣으면 돼요. 넣었죠? 그럼 이제 뿌리고 닦으면 끝! 가죽 슈퍼도 닦아요. 나이스! 거울도 닦아요. 나이스! 탁자도 닦아요. 나이스! 찌든때도 닦아요. 나이스! 바닥도 닦아요. 나이스! 목재도 닦아요. 나이스! 남편도 닦아요. 나이스! 리모컨도 닦아요. 나이스! 오빠! 집이 너무 깨끗해졌어. 너무 깨끗해졌지? 어때? 오빠 어때? 어때? 우리 LOC 영화 볼까? 네, 저희 LOC 아메이 홈 관련해서 재밌는 영상을 한국 아메이에서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들 댁에서 LOC 쓰실 때 이렇게 쓰시는 거 아니죠? 그 남편분들도 없애고 싶다고 뭐 이런 예, 다들 빵 터지시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오늘 사업 설명을 맡게 됐는데요. 이제 제목을 또 제가 지어봤어요. 예, 포스트 코로나 다시 꾸는 꿈. 지난번에 좀 비슷한 같은 제목이었는데 오늘 조금 주제가 달라요. 그래서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만들기 2년에서 5년 플랜 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뉴스 많이 보시죠? 예, 코로나 뉴스가 뭐 매일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 뭐 백신을 맞네 마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평상시에 한국에서 이제 평상시에도 사람들은 태어나고 또 사망하잖아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데 백신을 맞고 약간 죽었다는 듯이 이렇게 우리가 웬만하면 백신 맞고 싶지 않죠. 그쵸? 백신이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저희가 아메이에서 건강 공부를 하면서 이제 공부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맞지 않고 싶은데 근데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인도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보셨어요? 제 숫자까지는 오늘은 제가 급히 오느라고 제가 이제 보진 못했는데 너무나도 지금 우리나라랑 너무 다른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다시 뭐 대만이라든지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해지는 그런 나라도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년이 넘었어요. 코로나가. 그리고 코로나라는 게 올지도 몰랐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21년이 상반기가 이제 5월이죠. 지금 5월. 그리고 6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6개월 지나면 1년이 또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1월 달 정도에는 집단 면역을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판단은 이제 개인이 각자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미래학자들이라든지 여러 뭐 공부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한 사람들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코로나에 대해서 미리 예견한 사람들도 많고 그 중에 한 분이 이 코로나라는 폭풍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 전에 코로나 전의 시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다 그 기대는 버리셨죠.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코로나가 백신을 맞아서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하더라도 어때요?
또 발생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덜어 걸릴 수 있다. 그쵸? 이 폭풍은 지나가겠지만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물론 선택은 언제든지 그랬지만 굉장히 위기이고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 앞으로의 인생, 우리 가족 인생 되게 많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유발 하랄이라는 이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남기고 있는 흔적들에 대해서 대공황. 그래서 지금 미국도 심각하죠. 지금 미국에 있는 전문직들이 중산층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멀쩡하게 중산층으로 살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 푸드 마켓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다른 데서 지원받은 후원받은 그 음식물을 타러 근데 지금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대출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수입이 끊어지니까 그 차를 몰고 가가지고 식료품을 받아오는 푸드마켓 같은 데서 그런 이제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다른 나라를 도와주기보다는 자기 나라 중심적으로 많이 이제 돌아가게 될 거고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미 수입 절벽, 인구 절벽, 그래서 온라인화가 가속이 될 것이다. 저희도 지금 요즘에 어때요? 다 온라인으로 아이들 학교 다니고 그리고 저희도 줌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미팅을 하죠.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데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더 빠르게 변화되기 시작했다. 가속화됐다. 근데 제가 오늘은 좀 이 중에서 우리 얘기, 여성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지난번에는 무슨 얘기 했냐면은 그 노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고 어르신의 삶, 이제 우리의 제2의 인생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여성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에로씨 그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요즘에 며느락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사업을 열심히 안 하시는 건가요? 예,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조금 짧은 영상으로 몇 개 봤거든요. 그 얼마 전에 상반기에도 또 명절이 있었잖아요. 며느락이 옷 편안한 거 가져왔니? 뭐 이렇게 옆에 써 있잖아요. 예. 이게 그 약간 웹툰 드라마처럼 짧은 드라마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실제 SBS 스페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의 얘기. 근데 여기 뭐 있잖아요. 왜 명절에는 며느리만 일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제사에서 생긴 이야기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이 다큐멘터리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은 어떤 며느리가 신혼부부인데요. 명절 때 시댁을 안 가요. 시댁을 안 가고 혼자서 스테이크를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를 집에서 만들어서 막 썰면서 와인과 함께 마시면서 힐링을 하고 남편은 경상도인가 어디 지방이 저기 그 고향인가 봐요. 그래서 혼자 KTX 타고 제사 지내러 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제 뭐 안부 통화를 한 다음에 이제 시어머니가 좀 서운하잖아요. 며느리가 안 오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한 달 있다가 우리 가족여행 같이 가요.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근데 결혼 전에 이거를 이렇게 동의한 거예요. 합의한 거예요. 남자 괜찮죠? 왜 며느리가 되는 동시에 급속도로 우리는 헌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효도는 셀프라고 했는데 남편의 그 효도를 제가 한 것처럼 얘기하는 감정이입이 됐어요. 저는 안 했는데 하도 많은 사례를 제가 듣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효도는 셀프인데 남편의 효도를 며느리가 하잖아요. 그쵸? 시댁에도 안부 전화 내가 해야 되고 친정에도 내가 해야 되고 용돈도 뭐 병원에 입원하시면 내가 가야 돼. 아들은 안 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부들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다큐멘터리를. 근데 실제로 이거를 극화해가지고 드라마가 나왔는데 폭발적인 반응. 그리고 아직도 지금 21세기 뭐 코로나 시대에도 그리고 여기는 어떤 집안인데 그 보셨어요? 이렇게 가족 모임을 식당에서 해요. 며느리가 신혼부부가 돼서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막 갔어요. 첫 명절에. 근데 뭐 박씨셨나? 그래서 박씨네 가족 모임 해서 플랜카드가 있고 몇 형제가 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몇 형제가 있겠죠? 다 모여 계세요. 마이크 들고 나가서 인사해야 돼. 자기소개 해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지금은 그 여자분들은 따로 밥을 먹는데 주방에서 며느리들이 서서 밥을 먹고 아버지들 남편은 아직도 거실에서 밤 까면서 이제 식사하시는 거예요. 따로 밥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톡방에 따로 있어. 박씨 집안 제사를 준비하기 위한 카톡방이 따로 있어서 이제 신혼 며느리가 딱 들어가는 거죠. 예. 며느리들끼리 업무 분담을 해요. 너는 뭐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극에서는 어떤 며느리는 반항을 해요. 처음부터. 가자마자 똑같이 번갈아 가면서 멀리 운전하러 왔는데 며느리는 편한 옷 갈아입고 나랑 시어머니랑 일을 해야 되고 아들은 이제 쉬고 자는 거죠. 뭐 이러니까 이제 그 큰 며느리는 저 이만 집에 가보겠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저는 이만 집에 가보겠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명절이 다가오면은 그 가짜 기부수 파는 거 아시죠? 이렇게 팔 다친 것처럼. 그리고 며느리들이 간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당직을 쓰잖아요. 명절 때마다 서로 쓰려고 한다는 거. 그리고 코로나 때 이동하지 말라고 했죠. 이동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시댁은 안 가는데 어딜 갔어요? 여행을 갔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 이혼율이 줄었대요. 코로나 때문에. 왜냐면 명절 때 시댁을 안 가니까 변수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혼율이 줄었어요.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의외로. 우리가 잘 살려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는데 진짜 이게 이슈예요. 아직도. 지금 뭐 신세대라고 하는 그 이슈, 그분들한테도 되게 이슈고 스트레스예요. 저희 파트너 중에서도 시댁에 가면은 전화가 안 되는, 아직도 주방에서 한 3, 4일 동안 서서 있다 오는 파트너들이 있다. 자, 여필 종부라는 말 아세요? 여필 종부? 모르세요? 몰라도 될 것 같은데 읽어볼게요. 계집여, 반드시 필, 따를 종, 지아비 부. 지아비를 무조건 따라야 돼, 여자라면. 그게 생애 미션이에요. 풀이는 아내는 반드시 남편의 뜻을 쫓아야 한다는 말이다. 어때요?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어떠세요? 여기 남성분이 한 분만 계시네요.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뜻이 다르대요. 여자는 필히 종부세 내는 남자랑 만나야 된다. 결혼을 하든 뭐 연애를 하든. 근데 안타까워. 이미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많죠? 저는 아직 안 했지만. 근데 이 종부세 내는 남자는 통계적으로 보니까 국세청에서 1% 미만이에요. 확률이 너무 빡세요. 그리고 그 종부세 내는 1% 중에서도 여자, 기혼자 뭐 여러 개 빼면은 거의 확률이 내가 되는 게 낫다. 내가 종부세 내는 여자가 되는 게 확률이 더 빠르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메이를 나중에 이후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물론 이제 비슷한 나이대지만 이제 전업주부, 뭐 정신 차려 보니까 종부세 내지 않는 남자랑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애도 예쁘게 낳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대부분 제가 대학 졸업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저는 산재도 겪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 대학 선배 후배들을 찾아가서 아메이를 전달하니까 다 이런 사실 니즈가 있었어요. 원하는 거 다 그렇잖아요. 예전에 다 부모님들이 어때요? 다 열심히 대학 가르치고 열심히 예쁘게 키웠는데 이제 애기 둘 셋 키우면서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뭐가 하고 싶은지, 내가 꿈이 뭔지 그냥 얼굴에 표정이 없고 애기 남은 밥 막 같이 먹고 있고 뭐 이렇게 그런 거죠.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지만 다 이런 욕구를 갖고 있었어요. 아무리 고학력이고 제가 고용센터에서 일할 때도 스카이를 나왔어도 경력 단절, 아이를 출산하고 경력 단절이 되면요, 뭐 스카이를 나왔든 전문대를 나왔든 고졸이든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고요. 뭐 100만 원대, 200만 원 많이 받았자 200만 원대 이렇게 복귀를 하게 돼요. 왜 우리가 시댁에 가서 계속 커튼을 빨고 설거지를 해야 될까? 이게 경제적인 거랑 상관이 있잖아요. 나도 분명히 가사 일을 하고 정말 가정에 헌신을 하지만 그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아메이를 알고 나서 정수기 너무 좋다. 근데 사고 싶어. 근데 카드를 쫙 못 긁잖아요. 남편이 힘들게 벌어왔으니까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 경제적 자립. 다시 사회 나가서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멋있게 커리어 우먼처럼 일을 하고 싶은 것을 꿈꾸지만 실제로 우리가 맞벌이를 했을 때 손이 6개도 부족하다. 그쵸? 저렇게 지금 평안하게 막 이렇게 보이지만 그림은 사실은 뭐 아이가 열이 나도 코로나 전에 지금 못 보내지만 열이 나도 들쳐업고 어린이집에 아침에 맡기고 또 일터로 나가고 그런 어머니들이 너무 많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맞벌이하고 여성으로 사는 것들이 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왜 요즘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아. 근데 이제 그런 게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런 역할을 이 수없이 여기 며느라기도 들어가고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회에 나가도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여성의 대부분의 일자리의 질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래서 주류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자르려고 할 때 여성도 가장이지만 여자보다 남자를 더 보존을 하죠. 여자를 자르죠. 먼저 자르고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기회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유리천장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계약직, 비정규직이라고 하잖아요. 여성의 그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아요. 요즘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높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이고 사각지대에 있는 게 여성 노동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업이라는 게 있죠. 직업. 그러면 나는 직업을 바꾸던지 어떤 다른 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고 했을 때 이제 직업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는데 이 직자가 뭐 벼슬직, 일직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일업자 다 일이라는 뜻이지만 차이가 있대요. 업과 직은 다른 것이다. 업이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고 좀 고민이 들어가 있죠. 더 고차원적인 거고 직은 그냥 생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에 대해서도 다 다르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일하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업이에요, 직이에요. 이게 대물림 되잖아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일하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때요? 대물림 돼요. 일은 저렇게 고통스러운 건가? 근데 업으로 우리가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따라서 업을 찾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해요. 모험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고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업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며 좀 궁리를 하고 고민을 해야죠. 나한테 맞는 일이 무엇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대부분 제가 고용센터에서 일을 했을 때 별로 이런 고민 없어요. 그냥 없고 그냥 그때 뭐 바리스타 배운다든지 유행하는 거 배우거나 무료로 지원해 주니까 그런 것들이 많았었어요. 취업을 하고 싶다면 단순하게 직을 고민하시면 되고 평생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고민이 된다면 업을 고민하시면 된다. 근데 대부분 자유롭게 일하는 거 다 좋아하지 않으시나요? 뭐 직장 다니면서 여성분들 저도 옛날에 약간 로망이 카페 카페 차리고 싶다. 사장님으로 막 우아하게 나가서 내가 출근하고 10시쯤 출근하고 막 이런 것들. 근데 자유를 보장하고 또 노력한 만큼 내가 보상받을 수 있고 그리고 평생 퇴직도 없는. 근데 지금 한창 힘들게 일하는 20, 30대 분들이 평생 퇴직도 없다고? 그러면 어때요? 계속 일하는 거 싫잖아요. 근데 지금 그럼 젊으신 거예요. 근데 50대, 60대, 70대 아직도 건강해요. 아직도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대인관계도 잘 하는데 일이 없으면은 그거 엄청난 고통이에요. 아직 그 나이가 안 되셔서 그런 건데 제가 주변에 소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봤을 때 평생 일하는 거 굉장히 이 업에 굉장히 장점이다. 예, 지금은 일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지만 평생 직장이라는 거, 업이라는 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직장인들도 다니시면서도
요즘에 주부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패시브 인컴이라고 해가지고 자는 동안 월 300 더 벌어요 이렇게 하면서 투잡, 쓰리잡, 포잡, N잡 다 들어보셨죠? 예, 이렇게 요즘은 하나의 직업 가지고도 안 돼. 주부였다가 직장을 찾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더 추구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의 직업으로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퇴근 후에 몇 시간씩 계속 일을 하고 주말에도 반납하고 일을 해서 300만 원을 더 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한번 이 패시브 인컴 추가 수입 시스템을 세팅하면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전자책도 블로그도 계속 업데이트하고 인풋을 넣어야 계속 노동 계속 일을 해야지 수익이 나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시스템 수입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여러 가지 알바를 더하는 거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대부분 그렇다라고 설문조사에 임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계속 많이 찾고 있다. 기회를. 나는 어떤 일로 현재도 소득이 되고 미래의 소득도 되는 것을 찾아야 할까. 여기 아메이를 알아보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메이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트가 있잖아요. 저도 엊그제 그 청주 AP도 갔다 왔는데 여기 보면은 15개 정도 되는 전국에 내가 자본을 들이지 않은 이런 매장이 있어요. 이 매장에 다 아메이를 하게 되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인터넷 아까 온라인이 가속화된다고 했잖아요. 온라인 시스템도 다 갖춰져 있는 것이 아메이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생필품 이렇게 질이 높은 생필품을 내가 쓰고 유통하는 일이에요. 아까 이 정수기 강의해 주셨는데 물만 바꿔도 사실 얼마나 이렇게 저희가 건강해져요. 저희 집도 그렇지만 제 파트너가 최근에 감동 사례를 얘기했는데 그 당이 심해가지고 계속 매일 공복 혈당 체크하시잖아요. 그쵸? 이 혈당 체크하는 기계로. 근데 이분이 하루 우리 이스프링 물을 드신 거예요. 마시셨는데 이렇게 항상 여기 맺혀가지고 동글동글 피가 있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공복 혈당 체크하는데 쭉 흐르시더래요. 예. 우리가 알칼리수 좋은 물에 몇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을 해당하는 물을 먹었을 때 80% 정도의 그 질병에 다 관여가 되고 그런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실제로 너무 이 당뇨 환자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감동 사례를 주니까 너무 저도 같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더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 아메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 막 이상하지 않아요? 막 로션 바르면서 감동이야 막 이렇게 하고 막 또 어떤 분들은 막 제품 얘기하고 아메이 얘기하다가 막 울어요. 뭐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가슴이 결여된 이성적인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여자치고. 근데 처음에 아메이에 왔는데 자꾸 막 우시고 막 감사하다고 하고 막 제품 샴푸 쓰면서 막 너무 감동했다고 하고 이러니까 좀 공감이 안 됐어요. 처음에는. 근데 왜 이 제품들을 쓰면서 왜 그러실까요? 이분들이 다 멀쩡하시고 예쁘신 분들이 왜 그럴까? 좋아서죠. 왜냐하면 이게 생필품이라서 그래요. 벤츠면은 뭐 트럭터 뭐 이런 거면 안 그럴 텐데 우리가 실생활에 쓰고 우리가 나쁜 거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안 되고 좋은 거를 발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 원칙에 입각한 생필품이기 때문에 우리 건강이 좋아져요. 우리 아이들 아토피가 좋아지고 이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냥 좋아 이런 게 아니라 막 눈물도 때로는 나고 우리 집안의 고민이었는데 우리 식구 중에 한 분이 아프면은 얼마나 그게 고민이에요. 근데 그걸 해결해 줬으니까 때로는 눈물이 날 수 있죠. 이렇게 감동을 주는 제품을 쓰고 내가 소비자면서 동시에 내가 선택을 하면 아까처럼 직업 이렇게 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돈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 얘기를 제가 짧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제품들을 제조하겠죠.
근데 우리가 전에 썼던 생필품이 있잖아요. 200원에 예를 들어서 제조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중간에 어때요? 그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붙어요. 현재도. 내가 문구점이라든지 문 앞에 있는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면은 비싸게 사요.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면 가운데 있는 유통업자들이 같이 먹고 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대기업에서 야,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제조하고 힘썼는데 중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 우리가 다 가져오자. 그래서 대기업에서 막 여러 쇼핑 채널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여기에서 싸고 저렴하니까 유리하니까 이쪽으로 다 이동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되니까 어때요? 그나마 갔던 마트들 안 가죠. 우리가 지원금 받았으니까 갔지. 그쵸? 지역에 있는. 이제는 뭐 쿠팡 진짜 60대 분들도 잘 사용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도. 이렇게 소비자는 유리한 곳으로 이동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다 사장님이어서 같이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대기업에 이렇게 다 이제 쏠려 있어요. 예.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되게 심해지고 있는데, 아메이는 1959년부터 아메이는 생산회사예요. 공장이거든요. 똑같이. 근데 원가가 350원, 400원 이 정도로 다른 생필품보다 더 고가의 원가로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회원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그 품질에 비해서 저렴하게 제공을 해요. 그런데 중간에 그러면 350원, 700원 이러면 중간에 350원이 남죠? 그럼 350원을 기금화 해놓는 거죠.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35%까지 이 아메이 회원에게 돌려줄 수 있어요. 그게 1년에 약 4천억 원 정도 되죠. 1조 2천억 원 정도 한국 아메이가 매출을 올리고 그 중에 35%를 회원 소비자한테 돌려줘요. 어떤 사람한테? 내가 쓴 사람, 내가 소비한 사람, 내가 광고하고 내가 유통해서 함께 쓴 사람한테 그 노력한 만큼, 아메이는 직접 광고하고 유통하지 않고 회원에게 공정하게 노력순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프로 소비자라고 한다. 다 알고 계시죠? 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회원의 혜택은 이렇게 7가지 정도 됩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핵심적인 회원 혜택은 7가지고요. 30% DC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블X 같은 경우 예전에 10만 원에 사 드셨다는 분도 제가 실제로 만났어요. 근데 지금은 다 이렇게 온오프라인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무료 택배에 매월 14일 날 캐시백이 현금으로 나와요. 얼마 전에 저 홈플러스에서 카톡이 왔는데 2,000원인가 3,000원 없어진다고 빨리 쓰라고. 근데 저희는 현금으로 매월 14일 날 들어옵니다. 그리고 100% 만족 보증 제도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엄청난 거예요. 아메이가 60여 년 동안 이 원칙을 고수했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50%만 남아있으면 90일 이내에 100% 만족 보증제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기회가 있죠. 그리고 사업이기 때문에 상속이 가능한 거예요. 최근에 사실은 안타깝게 저희 친척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현금, 그 상속세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뭐 세무사 찾아다니고 법무사 찾아다니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메이는 인세 소득이기 때문에 사업 소득이지만 상속세가 없어요. 그리고 여행의 기회, 어떤 조건이 되면은 충족을 하면은 어떤 프리미엄 여행의 기회를 이제 준다. 아까 앞에 보면은 이제 제품 원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품 완성품 비용의 80에서 85%의 그 원자재 부품가가 이 정도, 제품가에 이 정도. 아메이는요, 이 제품의 특허가 있잖아요. 그 특허를 가진 과학자에게 그 로열티를 줘요. 근데 원래 다른 회사 안 주거든요. 저희 친구 남편 삼성 다니는데 거기다 막 개발했어요. 그런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거. 근데 그런 거 개발해도 특허권에 다 회사에 귀속된다고 사인해요. 근데 과학자에게 주기 때문에 조금만 주고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니까 조금만 줘도 과학자한테는 엄청난 돈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되게 적게 예, 주고 그리고 이렇게 근데 결과적으로 많이 주는 거니까 80에서 85%가 원가다. 그래서 생필품이지만 그 전에는 다 지출만 했어요. 지출만. 여기 마트에서 쓰고 저기 마트에서 쓰고. 근데 지금은 내가 아메이 마트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면 내가 생필품 쓰는 건데 매출로 잡아주고 내가 좋아서 전달해서 내 친구와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을 때 그것들을 같이 나로 인해서 출발한 어때요? 그룹 매출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 소비자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스폰서로부터 어때요? 그 아메이 사업을 전달받고 아메이 마트를 전달받고 두 사람의 친구와 같이 썼을 때 그러면 누가 캐시백을 많이 받을까요? 여러분 갑자기 되게 더워지시나요? 여러분 제가 힘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예, 저는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 뭐가 숫자가 뭐고 숫자는 까맣고 그 종이는 하얗고 뭐 그냥 이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봤을 때 다 스폰서가 많이 가져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가져갈 거다. 근데 다 계산을 하고 봤을 때 누가 많이 가져가요? 내가 많이 가져가요. 예. 왜냐하면 왜 내가 많이 가져갈까요? 이거를 또 질문했을 때 맞히는 소비자들은 제가 지금까지 5년 좀 넘게 사업하면서 2명 봤어요. 2명. 맞추긴 맞췄어. 나라는 거. 왠지 스폰서는 아닌 것 같아. 물어보니까 스폰서는 아니겠지.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스폰서는 나한테만 전달했잖아요. 근데 나는 2번 일했잖아요. 친구 2명에게 노력을 2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결과적으로 몇 배예요? 2배예요. 저는 이제 대학 선후배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함께 아메이 마트를 쓰고 사업을 하는 파트너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친구들한테 다 안 나눠주고 내가 다단계처럼 다 가져가는 구조라면 저는 벌써 부자 됐어요. 이게 아니라 노력순으로 아메이는 나눠준다. 이것이 아메이 수익 구조의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역전이 가능하고 노력순이고 스폰서와 무관하다. 그래서 내가 더 알려본 거예요. 열심히 9명에게. 그랬더니 6명에게 알리고 나까지 써서 7명을 이제 같이 함께 썼더니 나에게 9만 원이라는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더 확장해서 6명에서 4명씩 이제 이렇게 100만 PB 6그룹 이렇게 더 확장을 했다고 생각해서 31명 이렇게 함께 썼다고 가정하면 저희가 계속 열심히 알리면 이런 그룹이 형성되겠죠. 지금은 내가 혼자 쓰고 있지만 그쵸? 그러면 나는 다 빼주고 나고 아메이는 다 먼저 가장 최근에 가입하고 물건 쓴 사람부터 다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나는 54만 원. 근데 더 확장될 수 있죠. 아까처럼 좋은 정수기, 좋은 생필품 확장이 되었을 때 79명 나를 포함한 이제 79명이 확장되어서 썼을 때 나는 다 돌려주고 192만 원이 들어오게 돼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메이의 카탈로그에 보면 이제 제품 가격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PB가 있죠. PB. 여기 PB라고 써 있고 그리고 BB라고 써 있잖아요. BB는 뭘까요? PB는 포인트 수치고 BB는 보너스 수치예요. 실제로 아메이에서 캐시백이 얼마나 들어올까 궁금하시죠? 기다려주시잖아요. 14일이 그쵸? 근데 실제로 나한테 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을 계산할 때의 그 숫자는 BB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국 아메이에서 처음 이제 시작할 때 PB와 BB의 비율은 1대1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몇이에요? 1대 1.65예요. 제가 아메이 처음 시작할 때 1대 1.3이었어요. 근데 지금 1.65. 이 BB가 오르는 게 내 캐시백이 많아지는 그 핵심이에요. PB가 오르는 것보다 BB가 오르는 게 캐시백이 더 많이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뭘까요? 생필품이기 때문에 아예 인공지능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점수예요. 예, PB가 오르면서 BB도 같이 오르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계산상으로는 192만 원이지만 실제로 우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라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됐을 경우 이론적으로
16만 8천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운더스 PT 이렇게 SP 이상 1000만 점 이상 됐을 때 수입이 업이 될 수 있죠. 직업이 될 수 있죠. 예, 마트 바꾸고 알리는 것만으로. 근데 1000만 점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300만 원, 뭐 200 몇십만 원 많지만 한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아메이는 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1000만 점을 한 번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리더님 1500만 PB 하세요. 2000만 PB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메이는 여러분들이 아메이에서 가장 안정적인 자산 소득을 계속 가져가길 원하기 때문에 1000만 점을 튼튼한 1000만 점 계속 내가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그 1000만 원 아니 그 100만 원, 200만 원을 만드시길 원해서 SP, GP, PT 1000만 점을 계속 다지고 그 시스템 수입을 연금 수입을 만들라고 이런 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PT, 플래티늄이라는 게 뭐예요? 정식 사업가고 1년에 12달 중에 6번을 1000만 점을 이제 만들어내면 1000만 점이라는 그 애용자 그룹을 만들어내면 플러스 마이너스 200만 원에서 그 달에는 이제 보너스가 240만 원이 핀 보너스, 추가 보너스가 따로 들어오고 그리고 1박 2일 이제 호텔 세미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 보너스가 정식 사업가부터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1년 내내 1000만 점이라는 추가 수입을 계속 만드신 분들은 파운더스 PT 연말 보너스 대상이 되고 추가 보너스는 또 48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직장에서 이 정도의 보너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 그 사회복지사로 일했는데 제가 어떤 대기업의 재단에 이렇게 보고서를 써가지고 무슨 사업을 땄어요. 그랬더니 사회복지사들한테 수고했다고 인센티브 있죠. 이런 보너스를 주라고 책정된 금액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 제가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정답이 아니고요. 부장님이 쓰고 오시더니 다시 그 복지관의 후원의 형태로 입금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저희가 전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복지관이었는데 이제 사회복지사들의 복지는 꽝이었다. 근데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닌데 저는 그래서 한 번도 연말 보너스 뭐 이런 인센티브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봉사정신으로 막 열심히 야근을 계속하면서 밤을 새면서 이제 보고서를 썼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제가 아까 며느라기 얘기 막 했잖아요. 경력 단절 여성 얘기했잖아요. 이 파운더스 PT만 돼도 3천, 4천 뭐 그 이상 더 열심히 볼륨을 크게 만드신 분들, 부지런히 만드신 분들은 계산상으로는 7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메이가 이거를 여자라고 조금 적게 줄까요? 한 1000만 원? 계좌에 넣어주고 나서 다시 뒤로 입금하라고. 저 여자니까. 아니면 당신은 60세 넘었으니까 65세 넘었으니까 그리고 아메이에서 한 20년 일했으니까 임금 피크제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인데 한 2천만 원 뒤로 이렇게 50% 이렇게 다시 뒤로 입금하라 할까요? 아메이는 그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고 여자라고 해서 그 기회를 뺏지 않아요. 오히려 여자가 좀 유리한 면이 있고요. 근데 여자가 아니라고 해서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니고 멋진 남성 리더님도 굉장히 많고 이런 수입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종부세를 내자는 거죠. 아메이가 더 훨씬 쉽지 않을까요? 0.1%도 안 되는 그런 분들하고 다시 만나는 그 확률보다는 그쵸? 그래서 정식 사업가가 돼보자. 내가 돼보고 2천, 3천, 4천의 그 수입을 만들고 나처럼 수입을 처음에 나한테 치약 안 쓴다고 했던 친구도 있겠지만 그 친구가 내가 이런 수입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나도 한번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도와주는 거죠. 아까 그 처음에 그 제품을 같이 전달해서 썼던 것처럼 그러면 어때요? 두 친구를 도우면 내가 사파이어라고 하고 세 친구를 도우면 에메랄드라고 하고 그 친구가
네. 그래서 이렇게 아메이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이상의 내가 노력한 만큼의 그 수익 구조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세후 소득이고, 자, 뭐 다이아몬드 1억 넘게 번다, 뭐 에메랄드 1억 넘게 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다른 데에서 1억 버는 사람하고 차이가, 대기업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1억을 벌잖아요. 그럼 세금을 떼요. 그러면 1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 많이 안 돼요. 근데 아메이는 이게 세후 소득이에요. 그리고 인세 수입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 소득이기 때문에 이게 상속이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전해 들은 건데 어때요? 자녀에게 지정을 하면은 그 번호는 그대로인데 이름하고 통장만 딱 바뀌어서 그대로 내가 받던 수입이 어때요?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거예요. 아까 상속세도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수입들을 실제로 아메이에서 2년에서 5년 사이에 만드신 분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제대로 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라고, 아메이 사업의 기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않는 기회. 성공을 완전히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기회라는 거고, 실제로 얼마 전에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 이제 몽골에서 오신 분이, 그쵸, 아는 사람도 없고 한국말도 잘 못하시는데 이제 다이아몬드를 성취하셨죠. 그리고 우리 안산 그룹에서도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아메이 사업을 정말 저희가 반성할 만큼 열심히 하시고, 다 모든 여성분들이, 모든 리더님들이 멋지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데 처음부터 잘 안 되거든요. 안 해본 일이라서. 그래서 처음부터 막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 빨리 벌어지면 좋겠지만, 요즘엔 브론즈 빌더라는 그 수익 구조가 이제 생겨가지고 더 쉬워졌어요. 스폰서님의 말을 잘 이해하고 밀착하고 붙으면은 이 수입을 빨리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이 수익을 더 자세히 보시면 1100만, 1000만, SP, 파운더스 PT까지는 뭐라고 얘기해요? 저희가 노동소득이다 얘기해요. 아메이가 연금 소득이고 자산 소득을 만드는 일이지만 요렇게 1차 소득이 있다는 거죠. 저희 그 캐시백 막 설명할 때 들어보셨죠? 그래서 내가 쓰고 전달하고 광고 유통했을 때 차익으로 발생하는 보너스를 내가 광고비로 받는 거거든요. 여기는 돈을 버는 구간이에요, 아직. 그래서 열심히 이 구간을 통과해서 이제 두 번째 수입 구간으로 가는 거죠. 나처럼 친구를 도와서 그 친구가 SP가 될 수 있도록 돕고 PT가 될 수 있도록 도우면 이게 윈윈 사업이에요. 그래서 복제되어서 이때부터 월세 받는 개념, 그 보이지 않는 건물에서 내가 월세를 받는 개념으로 시스템 수입, 인세 수입이 된다는 거죠. 이때부터 돈이 들어오는 구간, 그리고 3차 수입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면은 이제 확장이 된다. 그래서 이런 미팅장에서, 온라인 미팅에서 학습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부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혼자가 아닌 함께 학습하고 더불어 성공하라. 그래서 내가 아메이 수입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 꿈만큼 열심히 이제 도전하고 전달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메이 수입의 특징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여기에서 내가 마음에 들어, 이 아메이 수입과 아메이 사업의 특징을 마음에 드시는 게 다 다를 거예요. 예. 와닿는 게 굉장히 다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아이스크림 가게라든지 이런 프랜차이즈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의외로 이렇게 직장인이 한번 욕심낼 수 없는 그런 이제 좀 큰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이렇게 나쁜 고객들도 덜어 있잖아요. 그런 스트레스 상황, 이런 리스크, 이런 것도 좀 겁이 났었는데 아메이는 그렇지 않다. 제가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발견한 영상인데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오래 함께 멀리 팀워크 비즈니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영상이냐면 남자 리더님들은 더 잘 아시겠다. 그 전 국가대표 감독이 누구예요? 여기 나오지만 신태용, 그 축구 쪽 국가대표 감독이 신태용 이 감독님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국가대표 감독에서 바로 떨어져가지고 그 후에 어디로 가셨냐면은 이렇게 초등학생들 있죠. 이 초등학생 아들내미들을 데리고 코로나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그 유럽으로 가버려요. 이 아이들을 유소년 축구단을 꾸려가지고 재능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외국으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투어를 하는 거예요. 외국에 축구 잘하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연습 게임을 막 붙이면서 도장 깨기처럼 막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유망주, 앞으로 이제 국가대표가 될 그런 친구들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한 그 유소년 그 축구 클럽 중에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 오른쪽 위에랑 오른쪽 아래 보시면 아이들이 어때요? 이렇게 스타킹을 신고 있잖아요. 양말, 긴 양말을. 근데 색깔이 달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구단은 이제 양발을 쓰는 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단이래요. 양발을 자유롭게. 그래서 이 하얀 양말을 신은 쪽이 뭐냐면은 약발이에요. 약발. 자기가 주로 쓰는, 우리가 오른손잡이면 오른발 잘 쓰죠. 그런 까만 양말은 오른손잡이, 제가 설명을 잘 못해 갑자기. 그러니까 안 쓰는 쪽. 우리가 왼쪽으로는 뭐 오른손잡이면은 젓가락질 못 하잖아요. 그렇게 약한 손발이 이게 하얀색 양말을 신는다고요.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할지 아닌데. 그래서 그러면 내가 왼발잡이가 아니야. 근데 왼발을 하얀 양말을 써서 적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적이? 네? 그게 아니라 적극적 참여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약점인 걸 아니까 상대방이 거기를 막 계속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계속 축구를 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겨내야 돼요. 그 공격을 이겨내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발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구 클럽은 이렇게 양말을 신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똑같이 까만 양말을 신을 때까지. 그러면 이 사람은 양발잡이인 거예요. 이 선수가. 그래서 이 구단 출신들은 다 양발잡이를 더 강점으로 갖게 되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아메이다. 우리 모든 아메이 행사를 모두 깔때기가 아메이잖아요. 그쵸? 저희가 아메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어때요? 저는 주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막 둘, 셋, 넷 난 친구들이 제가 가서 기저귀 빨 때 이 표백지 쓰면 좋대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안 사. 네가 아기를 안 키워봤는데 영양제 얘기 뭐 해주면은 네가 뭘 알겠어? 좋네, 아메이 좋은 거 알지? 그리고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어떻게 보면 약점이지만, 그리고 이제 저는 활발하게 막 일을 하니까 집에 육아만 하던 친구들이 사실은 조금 감정이 들었겠죠. 나는 집에서 애를 키우고 있는데 쟤는 자꾸 돌아다니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이가 있고 내가 뭐 어떤 뭐 건강이 안 좋고 내가 지금 어떤 조건이 있고 아이를 돌봐야 되고 그런 약점이 있을 수 있지만 도전하는 거죠. 근데 아메이에서 도전하는 거랑 다른 필드에서 도전하는 건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차별 없이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조건을 만족하면 똑같은 서비스, 똑같은 보너스를 주고 똑같은 인정과 보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혼자 하면 할 수 없는데 팀이 있어요. 아메이는 이렇게 안산 팀이 있고 안산 그룹이 있고 그리고 각자의 우리가 팀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이 구독 경제 시스템. 요번에 또 데일리 그 플러스 액티브 그 제품도 나왔잖아요. 구독 경제가 코로나 이후의 대안이라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슨 아이템을 가지고 갑자기 구독 경제에 저희가 참여하고 소비자를 만들겠어요. 근데 내가 아메이에서 내가 쓰고 가입시키는 사람들은 다 내 회원이고 나의 그 애용자 그룹이 되는 거고 그분들한테 더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내가 소비자를 가입시키고 함께 쓰기만 하면 구독 경제를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주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옛날 하면 화장품 하면은 프랑스, 옛날 하면은 뭐 일본 이랬었지만 지금은 한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연구소 같은 것도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나누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대단한 회사 더욱더 알아보시고요. 그래서 내가 일을 안 하는 시점, 일을 쉬는 시점 다 내가 결정하고 열심히 몰입할 시점 내가 결정한다. 그렇게 되면은 나만의 이렇게 따박따박 나오는 그 자산 시스템
그런 추가 수입의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혼자서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약점이 있어도 내가 그 약점을 개발할 때까지 시스템이신 이제 스폰서님이 도와주시고 같은 팀이 함께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는 사회복지사잖아요. 제가 요즘에 파트너들하고 이 제이벤앤델 회장님께서 쓰신 영원한 자유기업인이라는 창업자분이 쓰신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은혜가 된다고 말할 뻔했네요, 제가. 근데 저같이 사회복지사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책을 후원하실 때 어느 정도 이제 설명해 주신 다음에 아메이가 뭔지 알리신 다음에 이 책을 꼭 추천해 주시면 너무 공감 많이 하고 아메이에 대해서 더 다가설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제이벤앤델 회장님께서 상공회의소 그 의장 출신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드님도 이대 아드님도 그 회장을 2번 역임하셨고, 근데 여기 보면은 제이벤앤델 회장님은 몇몇 강대국 정치 지도자들과 막역한 사이였다 이렇게 나와요. 미국에는 상공회의소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경제인 연합이. 근데 거기에서 회장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그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 그가 그럴 마음이 있었다면 어떤 공직에 선출되거나 임명이 되었을 수도 있다. 근데 그가 선택한 것은 아메이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이 사업의 기회를 주는 것이 이분의 약간 철학이고 사명이었다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저 진지한 스타일이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돈을 버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어서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회를 찾아서 굉장히 지금도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나오고 있고 더 질 높은 일자리를 찾고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더 우리가 전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메이에서는 내가 목표를 정한 만큼 노력하고 몰입한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니까 기회는 우리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노후에 대해서 얘기했고, 저희가 지금 어제 저희가 홈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골든팩 소비자들이 좀 있어서 골든팩 그 조인트 가드 골든팩에 대해서 제가 관절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한 달 분량이 얼마죠? 18만 8천 원이에요. 스마트 오더 아까처럼 구독 영양제를 매달 같은 날짜에 구독하면은 원래 20만 원 초반대인데 18만 8천 원에 저희가 먹거든요. 근데 부모님에게 매달 이 골든팩을 두 분에게 이렇게 18만 8천 원, 18만 8천 원 이렇게 드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주부들은 내가 영양제 먹을 때도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아이 먼저 챙기고 남편 먼저 챙기고. 근데 지금 내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어머니 아버지에게 골든팩 한 개를 나눠 드세요. 이것도 만약에 우리가 지금 못한다. 골든팩을 한 달치라도 매달 보내드리는 걸 지금 내가 지금 열심히 사는데 지금 못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 생활을 유지했을 때 10년, 20년 지났을 때 그때는 보내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궁리하면서 제가 부모님과 저의 그런 미래를 생각하면서 아메이를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지혜롭고 현명하신 것 같은데 더 아메이를 알아보시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